경제 본격 시대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국정원 18년 만에 이름 바꾼다. 또 여기서도 18년이네요. 아, 참 특이해. 자,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허성무 전 청와대 비서관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 이름 바꾼다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니죠? 네, 뭐 이름이야 그 여러 번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예.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국가정보원으로 이번에 뭐 대외정보 뭐 이런 거로 다시 대외정보 뭐라 그랬죠? 대안보정보원으로 대외안보정보원. 좀 이상한 이름은 이상해요. 자꾸 바뀌는데 자꾸 뭐 지금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재벌어 개 주냐고 개 못 준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렇듯이 이제 그동안 처음부터 세게 하시네. 예, 그렇죠. 지금 뭐 계속 이제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뀌었던 것은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었으면 바꿨잖아요. 예. 그 이제 그때 박정희 시해 사건 때 중정이 뭐 채용사 역할을 했고 또 그 채용사 역할을 오랫동안 하면서 박정희 시해 계획이 주범들로 다 이렇게 잡히고 하니까 이제 이름을 한번 바꿨던 건데 그 뒤에 뭐 오히려 중앙정보보다 더 혹독하게 고문하고 국내정치 개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면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 바꾸고 개혁하고 인적청산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지만 이게 계속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오히려 독버섯처럼 더 이렇게 나쁜 짓들을 골라 하는 게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바꾼다면 제대로 바꾸고 내용도 제대로 바꿔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이제 이른바 이제 보수 진영 분들 보면 아주 경악할. 그러니까요. 자, 대한민국 보수가 이렇게까지 부패했었나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아주 보수를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은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정말 국가를 염려하고 개인이 열심히 살아서 우리 사회 한 축을 담당하는 이런 자부심으로 보수 정권을 지지를 했는데 그렇죠. 막상 그 내부는 그 파파 혐의예요, 파파 혐의, 파도 혐의. 네.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10% 되지 않습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수와 진보를 나누면 보수가 좀 더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죠. 그렇죠. 한 40에서 45. 그리고 대략 뭐 한 30배, 1대1로 선거를 하면 보수가 보통 많이 이겼었죠. 다 이겼죠. 예. 근데 지금 10몇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진짜 보수를 지지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부터 또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나오는 이 국정원 관련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실망해서 돌아가질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또 원세훈 국정원장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2011년 말부터 2012년 그 당시에 스탠퍼드대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200만 불이 건너갑니다. 근데 그것도 국정원에서 바로 보내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무래도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한번 거쳐서 세탁을 하고. 네, 세탁을 해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으로 돈이 간 건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 당시에 국정원장을 마치면 뭐 스탠포드 대학 뭐 객원연구원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게 좀 말들이 나왔는데 말도 그때는 나왔었죠, 그때도. 근데 그때는 이제 루머는 돌았는데 딱 구체적인 물증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 직원을 이제 검찰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고 얘기가 나온 걸 이제 검찰에서 첩보를 입수한 다음에 전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압수수색을 하고 또 좀 재밌는 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치소 방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인 메모도 나오고 또 수사 대응 자료도 나오고 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회계 관련 자료들까지 압수수색을 마친 상황에서 나온 내용들이라 뭐 이 부분도 역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이른바 이제 전문 용어로 빼박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그 선거에 떨어지고 해외 잠깐 나가 있거나 그러진 않으셨었죠. 네, 이 국회의원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이 개곤연구원을 많이 가거든요. 많이 가죠. 예. 뭐 일종의 이제 피난처, 도피처 같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선거에 낙선하고 나면은 뭐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요구는 많고 그 요구에 부응하기 너무 어렵고 마음도 너무 괴롭고 재정도 바닥이나. 네, 뭐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죠.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외국에 한 1년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 1년 동안에 이제 연락도 다 끊어지고 그렇죠. 요구도 끊어지고 사실상 뭐 연구나 공부를 하는 가는 게 아니고 예. 도피성이 많죠. 그래서 그런데 개곤연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교수 직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원으로서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실을 따로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이 객원연구원으로 가려고 200만 불을 보냈다? 납득이 안 가지 않나요? 이제 뭐 우리가 그 대학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뭐라 하기는 어렵지만은 아마 이제 개군연구원도 뭐 이 종류가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우리 국내도 보면은 초빙 교수가 있어도 초빙 교수마다 또 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다르고 특임 교수도 경우의 수가 다르고 또 석자 교수도 다 경우의 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연구실이나 이런 걸 하나 주고 예. 또 사실상의 뭐 월급도 받는 걸로 20억을 미리 주고 일부를 되돌려 받는 걸로 뭐 충분한 그런 작전을 짰을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냥 이름만 걸쳐놓고 그냥 이름만 걸치는 거에 20억을 보낸다? 그거는 뭐 납득하기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기로 보내가 따로 빼서 돈을 유용을 따로 하는 방법을 택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했을 건데 사실은 달아놓고 맨날 놀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자기 개인적 볼일 보고 뭐 어떤 뭐 큰 뭐 토론회나 이런 거 있으면 얼굴이 한번 내밀고 뭐 그런 식인데 실제 뭐 대단한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20억의 정체 과연 뭘까? 뭐 월급으로 일부 돌려받기 위한 작전이었나? 아니면 따로 개인적으로 빼돌리기 위한 작전이었느냐 이제 수사를 통해서 나올 텐데 다만 걱정은 스탠포드 대학은 우리 국내에 있는 대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 있는데 과연 우리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하는 그 걱정이 앞섭니다. 아니 이제 그거는 외교부 통해 갖고 그리고 또 이제 스탠퍼드 대학을 압수수색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돈이 관계 확인이 됐으니까. 자 이게 예를 들어 국정원장 출신이면요. 네. 퇴임하고 난 다음에 아마 대한민국의 대학의 석좌 교수나 이런 거를 어플라이해도 오란 데가 여기저기 있을 거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국정원장까지 지낸 분이 예. 객원연구원으로 해외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품격이 안 맞는다라는 급이 얘기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급이 안 예. 맞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0만 불로 끝인지 또 뭐 샌프란시스코 주택 살려고 80만 불을 또 유용했다는 빼돌렸다는, 얘기도 네. 지금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요거 값도 별개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200만 불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쨌건 지금 현재 되돌아보면 국정원장 시절에 정말 위법한 행위들을 많이 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고 계속 지금 이게 혐의들이 하나씩 더 추가되는 상황이다 보니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나한테 무언가 화살이 날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미리 알고 네, 부패하기 그래서 위해서. 사실 퇴임식 하자마자 바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작전이 실패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뇌물 관련해서 출국 금지가 걸려버려요. 그 출국 금지가 없었으면 걸리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아마 미국에 가서 지금도 돌아오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탠퍼드 지금 말씀하셨던 객원연구원이 무언가 특별하게 가서 하는 것도 없이 이름만 걸어놓는 자리인데 굳이 미국까지 가려고 했고 뭐 지금 또 주택을 구입하려는 그런 정황들도 나왔다면 그거는 객원연구원으로 가서 뭔가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떠야 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뭐 어쨌든 국가정보원장,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수장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된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외국에 그렇게 도피성으로 나가 있다. 그 자체가 우리 안보의 위협이죠. 위협이죠. 이런 일이 물론 이제 못 갔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갔다면은 이거야말로 중대한 문제, 국가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사실상은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고 우리의 우방국가고 동맹국이라 하지만은 국정원장이 이런 식으로 가서 거기 간다. 그런 발상부터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갖고요. 지금 미국이니까 우리가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지만 만약 중국에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중국으로 도피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보가 중국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미국이 한미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뭐 저 정도야 다 공유하고 있을 터인데 근데 그거를 그렇게 믿고 넘어갈 문제 아니라 한 번만 뒤집어 보면 어마어마한 정보를 그렇습니다. 국가 최고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미국에 갖고 뭐 납치를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미국 정보가 아무리 우리 동맹국이라 하지만은 우리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언제나 완벽하게 일치하는 일치하지 것은 않죠. 않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에 가서 우리의 정보를 미국에 중대한 정보들을 흘리고 있다. 이거는 우리 국에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문제죠. 중국은 뭐 물론 중국도 지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국가적 이익은 일치하지 않고 또 반할 때가 있는데 최고의 정보수장이 그렇게 간다? 그 발상 자체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다.
매국적 행위라 이렇게 봐야죠. 자, 그러면 백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원 전장이 미국에 집까지 사놓고 국정원 특활비로 노후 준비했다는 이제 이런 그 합리적 추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리고 검찰이 방금 말씀하신 85만 불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그 미확인 정보인데 네. 이쪽을 이제 추적하는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세훈 원장이 미국 그 원장 시절에 미국 갔다 캐나다로 이렇게 뻔질나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이 이미 기자들 사이에서 2013년서부터 있으니까 이것 이외에 더 큰 뭉칫돈들이 미국을 통해서 캐나다로 갔을 것이다. 그 지금 검찰이 이것이 MB로 흘러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이것도 지금 그 혐의를 열어놓고 추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죠. 지금 여러 가지 열어놓은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하는데, 제가 아까 초기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만 불이 끝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검찰은.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루머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지만, 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미국과 캐나다를 자주 거쳤고, 그때 국회 특활비를 가지고 가서 무언가 쉽게 말하면 돈의 저수지를 캐나다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국정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조사를 하면서 계속 지금 파도 끝도 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 문제가. 그런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내부의 자료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사실 그 자료에 근거해서 지금 사실 지금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상납된 것도 좀 확인이 된 거고, 예. 이번에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 소위 말한 200만 불 저기 대학에 보낸 것도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통해서.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관행, 이걸 넘어서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범죄행위죠.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없애야 지금 국정원이 받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국정원의 지금 사실 그 위치가 엄청나게 추락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국정원이 뭐 하는 데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국정원 개혁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국정원에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덜어내고, 그 덜어낸 가운데서 새 출발을 해야지, 뭐 이름 좀 바꾸고, 뭐 내용 좀 바꾼다고, 뭐 그게 수박에 줄 긋는다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범죄 행위는 완전하게 도려내는 그런 작업들은 반드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정원장 개인의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국정원 전체가 거기에 따라갔던 범죄 행위가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했고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3년 당시에 댓글 수사 관련해서 국정원 내에 서천후 2차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TF팀이 있었는데, 그 대형 TF팀에서 이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희생양으로 삼아야겠다. 속죄양. 속죄양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부 문건에 지금 최근에 그게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개인 비리를 오히려 검찰에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형식으로 해서 개인, 그렇게 해서 정리해버리고 국정원은 조직 보호를 하고 이래가는 그 이제 안까지 나왔다는데, 이제 검찰 측에 그런 제안을 하니까 검찰 측에서는 공식적인 개통을 통해서 제안 들어온 거 아니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러면 서천호 국정원 당시 2차장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밑에 방금 아까 그 자금의 저수지 이야기했는데, 어마어마한 비리의 저수지를 스스로가 다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보호를 위해서 오히려 원세훈을 개인 비리로 날리려고 했던 그런 기회까지 있었다는 거 보니까 엄청난 내용이 더 숨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범죄를 한 거죠, 범죄를. 그 빅딜이 돼도 범죄 아닌가, 이거는? 그렇죠. 그거야말로 그것도 증거 역시도 은닉. 직권남용이 될 직권남용, 거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그런 관련된 증거들, 타인의 범죄 증거를 이제 은닉하는 은닉하면 거죠. 그럼 이제 증거은닉죄도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정원이 실망스러운 건, 사실 제가 기억하기에 한 몇 달 전부터 거의 매일 일면에 국정원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사실 국정원이라는 조직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조직이죠. 중요하죠. 어쨌건 남북 분단 상황 하에서 국정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엉뚱한 짓을 하더라고. 정작 중요한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내용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는 국정원이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본인들의 조직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몸소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되는 신뢰를 잃는 건 어쩔 수 없는 지금 구조 아닌가라는 지금 안타까움이 듭니다. 일단 이 200만 불이 국정원 활동비였는데 개인적으로 빼냈다. 그리고 네. 지금 그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가서 그 하나의 계좌에 잠자고 네, 있다. 잠자고 있다 봅니다. 자, 그럼 이것이 국고손실죄에 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국고손실죄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 회사에서 돈을 이렇게 빼돌리면 무슨 죄예요? 배임 횡령이요. 횡령죄잖아요. 근데 횡령죄 중에 국가에 있는 돈을 이렇게 빼먹어서 갖고 나가면
그건 이제 횡령죄가 아니라 국고 손실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죄형이 지금 크잖아요. 사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4년형 받은 상황이죠. 예. 근데 지금 너무 뭐가 많이 추가돼서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면 10년 안에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도 나와요. 20년 안에 또 이제 그래서 사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쨌건 한번 구속됐다가 풀려났었죠. 예. 그랬다 다시 구속이 돼서 사실 그게 제일 힘듭니다. 차라리 계속 쭉 갇혀 있는 게 낫지 한번 나왔다가 그렇죠. 들어가면 한번 그걸 나왔다 들어가면. 거기다가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굉장히 지금 구치생활 잘 못 견딘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사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의 과정을 보면 딱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통한 이제 국정원 관련해서 MB 쪽까지 올라가는 거 하나, 그다음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 하나, 이 두 가지인데. 김관진과 김태호를 거쳐서. 네,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어쨌건 무언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는 내용들에 대한 언급은 했어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아직 뭐 소환을 하거나 조사하지 못하는 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본인의 죄가 늘어나면서 처벌이 점점 중해질 거라는 걸 본인이 알게 되면 입을 열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입이 결국 이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야, 국정원 돈 이게 200만 불, 22억이요. 22억에서 23억. 눈먼 돈으로 이렇게 썼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특활비 한 4,500억 정도로 그냥 어디 썼는지 잘 모르죠. 뭐 워낙 공작을 많이 해서. 근데 뭐 사실 그동안 뭐 간첩 조작 사건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예, 있어요. 그런 그런 조작을 하려면 거죠. 얼마나 예. 돈이 들겠습니까? 이제 진짜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쓰라는 특활비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쓴 게 아니고 뭐 정권 안보를 위해서 간첩을 잡는 게 아니라 멀쩡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데 쓰이거나 이런 식으로 쓰여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거고요. 이건 사실은 원세훈 개인의 노후 대책비로 빠진 건지 도피 자금으로 빠진 건지 아니면은 원세훈을 통해서 뭐 이명박 대통령으로 가려고 하는 가기 위한 뭐 개통에 있었던 건지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뭔가 알 수는 없지만 꼭 밝혀지지 않겠나 예. 보는데 그 어떤 경우라도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죠. 그렇죠. 자, 국회에서는 넘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겠네요. 이 정도면은 이제 어쨌든 뭐 언론에서 다른 언론에서도 다룬 건데 조금 이제 더 들어가 보죠. 그러면은 검찰이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이 국정농단에서 최종적으로 타겟을 그 목표, 그러니까 최종 목표점이라고 이것을 뭐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박근혜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은 우병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자, 우병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계속 그 16시간 조사 끝났으니까 그러면 MB 시절의 국정농단 혹은 MB 시절의 불법 요소에 대해서는 결국은 정점에 MB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일단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도 있었고, 예. 근데 이제 다만 전직 대통령을 또 검찰의 포토라인 앞에 세운다거나 아니면 뭐 현장에 가서 좀 조사를 한다라거나 이제 수사 대상에 대해서 입건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엄청나게 일단 뭐 또 보수층에서도 또 반발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딱 떨어지는 것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한 쉽게 증거. 말해서 예. 빼도 박도 못하는 예.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입이 아니겠느냐.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대를 여러 번 했다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독대를 했다는 것도 지금 이제 다 드러난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보고를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보고를 안 했다고 하니 그럼 거기 관련해서 무언가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거나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좀 부족하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자칫 뭔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렀다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면 그거는 오히려 역풍이죠, 이제 오히려. 제대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도 지금 조심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그냥 전직 대통령이라 아니라 일반인이었다면 벌써 몇 번 조사를 하지 않았었을까? 몇 번 포토라인에 섰겠죠. 네, 그렇지만 어쨌건 전직 대통령이고 뭐 전직 대통령을 그냥 단순한 혐의 정도 그냥 떠다니는 루머 정도로만 불러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국민들 생각에 당연히 저거 MB가 했겠지. 이 정도만 갖고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구체화된 증거를 찾고 있다. 결국 원세훈 국정원장 입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를 이번에 대폭 삭감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삭감을 했는데 예. 그 액수가 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절반쯤 삭감했으면 진짜 대폭 삭감한 건데 예. 전체 규모에서 10분의 1 정도면 뭐 대폭이라 보기는 좀 어렵죠. 그냥 뭐
눈 가리고 앙시 국민들 앞에 한번 국회가 우리가 한번 손 좀 봤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정도의 삭감이라 보고요. 그 돈 없어도 충분히 잘하지 않겠습니까? 왠가 하면은 지금 옆으로 센 돈들이 많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지금 40억 가져간 걸로 돼 있고 또 30억은 어딜 간지도 모르고 한 70억 이상 빠졌고. 예. 근데 원소원 저 이명박 대통령 때는 지금 벌써 지금 20억 이상 나오고 있는데 그럼 좀 삭감해도 뭐 국정원 돌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느낌 들고 지금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이거 이름도 바꾸고 하면서 역할도 바꾸는 근본적으로 법 개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고무 찬양죄라든지 불고지죄 이런 거 없애겠다. 그래서 국내에 있어서 뭐 정치 개입할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국내 정치 개입 차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통째로 법규까지 바뀌겠다면 그럼 일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산이 줄어야죠. 당연히 예산이 줄어야죠. 특활비도 줄여야 되고. 물론 이제 뭐 해외 정보에 더 많이 일을 하면 특활비가 오히려 더 늘 수도 있겠죠. 예. 제대로 한다면은 예산을 더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뭐 반대하겠습니까? 오히려 박수 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뭐 삭감해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기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름은 바꾸기로 했어요. 그리고 국정원 개혁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보안법 내 대표적인 조항, 독소 항목의 정보 수집 범위에서 사라졌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찬양고무죄, 국가정보, 예,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에 보면 찬양고무죄하고 불고지죄가 예. 계속 위헌 논란에 휩싸여 왔었어요. 예. 찬양고무죄 같은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가 너무 심하고 이게 뭔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범죄 구성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다 보니까 이걸 악용해서 사실 어찌 보면은 야권 인사를 탄압하는 데도 사용을 했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관련해서는 정보 수집 범위에서 아예 제외를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은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거 하나고요.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보수 야당들은 이제 뭐 지금 그럼 간첩을 다 우리나라에 배회하도록 돌아다니도록 둘 셈이냐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사실 이거보다 가장 큰 핵심은 대공수사권을 지금 어느 뭐 다른 기관, 그러니까 좀 아마도 경찰 내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공약을 그렇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여러 가지 좀 이제 이견들이 좀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건 국가정보원이 지금 정말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기관이 돼버리긴 했지만 또 고유 업무 중에 이 대공수사권이라는 거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간첩 잡고 뭐 간첩 잡는 그런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국정원에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 많은 노하우를 그냥 버려버리고 새로운 조직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공수사권의 범위, 그러니까 대공수사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소위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렇게 악용을 해왔던 것들이 문제라면 그 악용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악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바꿔왔죠. 그런데 아무리 바꾸어도 계속 악용을 해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뿌리를 드러내야 된다. 뿌리채 뽑아야 된다는 게 이번에 이제 개혁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폐지해버리고 경찰 수사에 넣는 것이 맞다. 경찰 내에 별도 조직을 만드는 게 맞다. 그러면 1961년에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간첩 수사가 없었습니까? 그 전에 간첩 수사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군 내의 첩보부대에서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당시 경찰들이 간첩 수사를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찰 내에 특수조직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국정원 내에 간첩을 잡는 조직의 그 구성원들 일부를 그렇게 흡수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보수 세력들이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아니라 공격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걱정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은 뭐 저희들이 80년대, 70년대 그런 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70년대는 긴급조치법이 있었죠. 막걸리 한 잔 마시다가 아유 박정희 너무해 한마디만 하면 다 구속이에요 바로. 그다음 80년대 저희들 때는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막걸리 한 잔 마시다가 아이고 이 무엇이 이상해 뭐 한마디만 하면 바로 잡혀가서 국가보안법으로 고무 찬양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때 80년대 보안법을 막걸리 보안법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막걸리 한 잔 마시다가. 뭐 기분 나빠서 대통령 욕 한 번 하거나 뭐 북한도 뭐 쌀 생산이 오래 많이 됐다던데 한마디 하면 바로 고무 찬양이잖아요. 이런 소지들을 없애는 것이 맞는 거죠. 엉터리 간첩을 잡아라 했는데 있는 간첩 잡지는 못하고 없는 간첩을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해서는 그것도 다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정권의 그 어떤 순간적 위기 이런 걸 모면하기 위해서 항상 간첩 사건이 엉터리로 만들어졌던 거 아닙니까? 백 변호사님, 근데 이제 국정원이 보통 이제 우리가 특별 뭐 사법경찰 이런 것도 그 수사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국정원이
대공, 정보수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잖아요. 이 그렇죠. 수사권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아예 다른 쪽으로 넘기겠다라는 게 이번에 어찌 보면 개혁안의 핵심인 것 핵심인 같아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든 그래도 지금 과거부터 대공수사를 계속 해왔던 그게 이제 물론 과거에 잘못된 것도 있었고 최근에 보수 정권 하에서도 또 이 대공수사권이라는 미명하에 민간인을 사찰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국정원 입장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서원 국정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도 대공수사 관련해서는 그래도 국정원이 제일 낫다라는 얘기도 이제 지금 현재 국정원장도 한 상황이고 어쨌건 뭐 미우나 고우나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예. 우리나라 지금 남북 분단 하에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만 없애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기초로 해서 뭐 정보 수집하고 수사하고 같은 쪽으로 가야지 한쪽은 정보 수집하고 저쪽 다른 조직에서는 수사만 하고 이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아까 그 허성우 비서관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이 대공수사권 자체를 국정원에서 뺏어버리는 게 물론 겉으로 보기엔 대공 속은 수사권, 네. 정보 수집이 아니라 대공 수사권. 네. 그걸 뺏어버리는 게 이제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속 시원할 수는 있을 것 같으나 그래도 여기 국정원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과연 옳은지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와 진보를 저도 떠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새 조직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 내에. 그럼 새 조직의 구성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기존 경찰 내에서 대공의 업무에 뛰어난 사람도 모으겠지만은 결국 국정원에서 지금까지 대공 업무를 했던 전문가들을 그 조직에 새로 사람만 이관되는 그런 경우의 수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상실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능과 역할, 축적된 노하우가 그대로 같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경찰 조직의 일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어서 이제 정치 사찰을 하기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제 국내 정책 개입이 또는 그런 조작이 불가능해진다. 국정은 독자적으로 있으면 이거 누가 들여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속에서 마음껏 자기들이 돈도 마음대로 썼고 수사 조작도 마음대로 했던 이런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런 거지. 이제 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이제 노하우나 축적된 것들을 깡그리 날려버린다. 전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부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함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두 분 얘기가 다 설득력 있어요. 제가 보면은 지금 수사권을 갖고 대북 정보 안보 관련해서 수사권을 하라고 발의하라고 했더니 지난 이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사건 그거는 그 유우성 본인이 그렇고 중국에 갔다 오지 않으면 꼼짝없이 지금 한 10년 15년 감옥을 살 뻔했어요. 지금 다행히 변호사하고 만나갖고 결혼도 해갖고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게 수사권에서 기인한 거거든요. 제일 이상적인 방법은 정보에 관련 정보 수집에 관련 수사권까지 주고 이 수사권을 남용할 수 없게끔 딱 제한하는 이게 있으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건 계속 해왔던 곳에서 그래도 제일 어쨌건 정보도 많고 뭐 수사도 지금까지 해왔으니 제일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아니 그리고 검찰에 주로 이제 이런 그 정보 담당 수사하는 데가 공안 쪽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즘 이제 간첩 이런 문제가 없어지니까 공안이 주로 선거법을 다루는데 원래 공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대북 정보 이제 국정원의 수사에서 그쪽으로 많이 넘기는 거죠.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검찰 수사력으로는 그 대공이나 이런 거 수사를 할 수가 없대요. 국정원에서 주는 걸 받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남북한 대치되는 상황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주면은 다른 짓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의미로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이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것들 지금 우리 말하는 유호성 간첩 조작 사건이나 이제 국정원이 뭐 정치 개입을 하고 민간인 사찰하고 했던 이런 지금 이제 전 보수 정권의 어떤 소위 말하는 적폐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가는 게 낫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 내 이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국정원의 이제 노하우를 흡수시키기 위해서 여기 뭐 직원들 많이 이제 인사 이동을 하든 그런 방향 가면 거기도 그냥 국정원이에요. 어차피 이 대공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쨌건 굉장히 보안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얘기 자체가. 그러면 결국 그게 뭐가 다른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경찰청은 행정 안전부의 이제 통제를 좀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상급- 국정원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통제 장치를 만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그 국정원이라는 게 특수한 비밀 정보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안은 어떻게 하기가 되나요? 매우 현재 어려운 거죠. 안은. 현재 안은 수사권을 일단 다 넘기겠다는 거죠. 대공수사권 포함해서 모든 수사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사권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제 국정원 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 선언이다. 그럼 자유한국당은 이런 수사권, 대공수사권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딱 그겁니다. 어쨌건 지금 남북 대치 상황이고 그리고 북한의 간첩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남한에 많이 돌아다닌다라는 걸 일단 전제로 하고 그거 잡는 거를 아예 안 하겠다는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도 너무 좀 과한 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건 이 대공수사권을 다른 데로 넘기겠다는 거지 아예 그냥 앞으로 우리 대공수사는 아무 데도 안 해.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약간 좌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좀 다소 무리하게 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경찰의 일부 조직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경찰 내에 또는 경찰의 상위 기관인 행안부라든지 이런 것의 통제도 일정 정도 받는 데다가 국회의 통제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이제 그런데 지금 그것을 국정원의 뭐 정보기관의 비밀 조직 속에 들어있게 되면 지금까지도 그 국회나 이런 곳에 통제가 안 됐듯이 계속 그런 문민 통제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의 핵심은 어떤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들여다볼 수 있느냐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거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은 열심히 하도록 격려하고 그렇죠. 부정적인 활동이 있으면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럼 어쨌든 이제 수사권을 넘긴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럼 넘기고 이제 대안은 이렇게 돼야 되겠네. 넘긴 수사권과 국정원의 정보팀들과 얼만큼 긴밀하게 이게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냐.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요. 생각할 때. 쉽진 않아요. 이게 같은 조직에서 정보와 수사가 같이 이루어지면은 제일 이상적이죠. 이렇게 잘만 되면. 근데 지금 워낙 이상한 모습을 국정원이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국정원 관련해서 적폐청산 TF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국정원의 잘못된 소위 그릇된 관행들이 이제 하나둘씩 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그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이제 전원 지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금 이제 국정원 내에서도 우리가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면 이렇게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는 충분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마치 굳이 이 국정원이라는 그 기관 자체를 이렇게 소위 이렇게 좀 잘라내서 딴 데로 넘기고 할 작업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국민들이 지금 너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혼란스러워요, 사실 이 너무 부분은. 불안해하니까 일단 불신하고 그 수사권 이런 거 일단 하고 나중에 그러다가 국정원이 좀 정상적으로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수사권 필요하면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근데 이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게 되면 네. 그 수사만 하는 게 수사에는 반드시 정보를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 협조할 정보를 수밖에 같이 하게 돼 없다.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 백 변호사님 걱정하시는 건 뭐 당연한 걱정이시고 누군들 우리 국민이라면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예. 근데 지금 보수 정당에서 지나치게 그런 걱정을 키우고 있고 또 과장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경찰의 특수 조직으로 들어가면 그 내에서 수사와 정보가 다시 대공 정보는 그 내부에서 다 되고 경찰 정보는 또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사실은 정보 국정원의 정보 분석이라는 것이 대개 경찰 정보에 의존하는 게 더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경찰 정보는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정보과 정보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생산되는 거는 대개 이제 경찰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좀 과학적으로 더 분석하는 분석력이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서울 시민이나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게 없다. 경찰로 넣으면 경찰의 독자적 정보도 있지만 또 수사권이 가면 그 수사권 내에서도 그 대공 정보가 또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 예, 청와대 있을 때 어디 있었죠? 저는 민원제도 혁신 비서관이었습니다. 정보를 다루진 않았었네. 다루지는 않지만 예, 뭐 이렇게 이제 경찰 정보가 어떻게 돌아가고 국정원 정보가 어떻게 하는 그 정도는 뭐 예,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국정원의 힘을 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힘을 빼는데 빼는 부분이 어딘지가 정확하게 타겟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예. 또 동시에 힘을 또 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해외 정보에 대한 힘을 실어줘야 되고 예. 특히 우리 경제 안보에 대한 지금 우리 뭐 온갖 경제 맞아요. 과학 기술들이 중국으로 다 빼가고 있고 인력도 대거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직원들도 지금 뭐 예,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이 축구 감독들.
그 중국으로 다 넘어가요. 그냥 갑니까? 가면서 돈을 많이 주니까 참. 가면서 리미터스 빼주고. 모든 기술 지식 다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것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에 국정원이 가장 앞서야 되고 그런 역할에 특활비는 더 줘도 되죠 지금. 예. 그런데 이번에 개혁안에 이제 보면 국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만 있는 것 같았는데 네.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가 이제 뭐 검찰이든 혹은 공수처가 돼서 이제 고위직급 국정원 내에서 이 수사가 직무상 기밀 누설의 우려가 있을 때, 네. 우리 직원 수사해. 나쁜 짓을 했는데 딱 국정원장이 보기에 이러다 보면 우리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원장의 요청이 있으면 수사 중지를 이게 참 저는 이 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국정원이라는 데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뭐 외관상 위법행위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보 자산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국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좀 중단해 달라. 이거는 뭐 국익하고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수사를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건 이해는 되는데 이제 이것도 악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장의 어찌 보면 비위 사실하고도 연결되는 범죄에 연관됐을 때 이거 내 거 까지겠는데 뭐 수사 좀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조항을 둔 이유는 이해가 되나 이 조항 역시 좀 악용될 소지가 있다 보니까 이걸 또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그런 좀 뭐 움직임도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지위. 그러니까 국정원이 애당초 자기 그 설립 취지대로 했으면 되는데 지난 9년 동안 국정원이 제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년 동안 지금 우리 국민들이 두 눈으로 목도를 하고 있는 게 몇 개월째 국정원이 맨날 일면 톱을 달리고 있는 그것도 국정원이 잘한 건 하나도 안 나오고 뭐 국정원장이 뭐 돈을 청와대 상납했네, 국정원장이 뭐 자기 해외에다 돈을 빼돌렸네, 속죄한 카드가 속죄한 되었네. 카드가 됐네, 뭐 거기다 국정원에 관련된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이 구속됐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실망이 극에 달했고 이거 변하지 않으면 이제 안 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사실 지금 국정원에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해왔던 또 지금 그냥 묵묵하게 자기를 해왔던 국정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사기가 떨어질 만한 상황이 또 연출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남긴 국정원 정보 수집 범위를 보면은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 범죄 조직, 방위산업 경제안보 침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뭐 이 범위를 이렇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이제 범위를 정하는 거는 또 이거 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안 해놓으면 막연하게 전체 범위가 되면은 이제 나중에 어떤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선을 꺼주는 거는 지금 더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우리 백 변호사 늘 수염이 멋있는데요. 중앙정보부에 가면 수염을 강제로 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 코털 뽑을 때가 제일 아파요. 김성곤 씨 쌍용 회장님. 그래 이제 그 사인방들 반란 일으켰을 때 고문하고 코털 뽑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중앙정보부가 맨 처음에 설립될 때는 방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대공 업무를 위해서 주로 설립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역할은 그것보다는 주로 정치 보복이나 정치 공작을 해왔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뭐 그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난 9년간. 알겠습니다. 정말 국정원이 날마다 이제 일면 톱을 장식하는데 좀 좋은 의미로 일면 톱을 좀 장식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원세훈 원장에 대한 수사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그것이 곧 MB로 갈 개연성이 조금 더 넓어졌다. 그렇죠. 어쨌건 원세훈 전 국장의 새로운 비위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비위고 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본인 개인의 비위일까? 아니면 윗선에 무슨 뭔가 명령이나 요구가 있었던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내놨기 때문에 정말 국가의 안보, 정보를 위해서 좀 활동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